보겠어요. 이 문제는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쉬운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 그러면은 기억과 리을에는 로그가 있고 니은과 디귿에는 로그가 없는 지수 형태다.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니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지수 단원 문제인가 지수 함수 단원 문제인가 부터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인 거고, 사실 그런 판단이 쉽지는 않을 듯하다 라는 거지. 지금 저는 그 질문이 주어졌을 때 맞은 학생조차도 명료하게 구분을 하고 접근을 했느냐. 막말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푸는데, 기억 1부는 지수 단원, 1부는 지수 함수 단원. 이렇게 가면 조금 이제 거시기해지죠. 물론 그 경우라도 이유가 있어서 지수 함수가 아닌 지수 단원이다. 거꾸로 지수 단원이 아닌 지수 함수 단원이다. 라면 문제가 없는데, 딱 보고 이쪽이 땡겨서 이렇게 풀고, 딱 보고 저쪽이 땡겨서 저렇게 풀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막가파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이제 마탱이가 간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은 이 문제를 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뭘 했느냐면 지수 로그 그리고 지수 함수에서 그래프까지 끝났어요. 그래프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이따가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서 문제를 보는 거거든. 그럼 이런 문제를 네가 맞닥뜨렸다. 어떻게 시작을 할래? 뭐 사람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 큰 탐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같은 점은 뭐니? 다 대소관계다. 대소관계의 같은 말이 뭐니? 부등식이다. 부등식은 처리 원칙이 뭐니? 그래프다. 따라서 뭐니? 따라서 지수 로그를, 지수와 지수 함수를 비교해보면 이 문제가 지수 단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그와 로그 함수를 포함해서 얘기해요. 지수 로그 단원이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단원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원칙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면 이게 아니고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원칙이라면 다르게 가는 거고. 그런데 내가 워낙 강조한 내용이거든. 뭘요? 부등식은 그래프다. 그럼 그래프는 함수의 생명이다. 따라서 함수로 풀자.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밑조건과 진수조건, 로그 함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거지. 이거 일단 적어볼까? A가 B가 1이면 로그 A의 B 로그 B의 A. 그래서 두 개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그러면 이제 함수 단원 관점으로 간다라면 얘는 뭐니? 얘는 뭐니? 라면 로그 A의 X, Y는 로그 A의 X, Y는 로그 B의 X에서 X에다가 B를 대입한 것이다. X에다가 A를 대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일종의 증가 감소도 연관이 되는데 이제 함수가 다르니까 증가 함수, 감소 함수 관점과 연관은 되지만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자체는 아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A와 B 다르죠. 따라서 이 두 개는 이제 뭐냐면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동,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야. 뭐죠? 기본형으로 간다. 그래서 기본형이죠. 기본형 중에서도 같은 쪽이 되겠어요. 같은 쪽이면 핵심 이론이 삼선 이점 뭐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래서 시작부터 줄 이유가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내가 원하는 건 1차적으로 원하는 건 이런 구조적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 생각은 몇 초 만에 이루어져야지. 여기까지 몇 초 만에 간다는 게 아니고 판단이. 그래서 그려보면 X축, Y축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Y 콜 1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대충 이렇게 되고 하나는 A, 하나는 B A가 더 크다. 따라서 얘가 Y 콜 로그 A의 X고 얘가 Y 콜 로그 B의 X다. 이제 여기가 1이고 얘가 생명사. 우리가 로그 함수를 하진 않았으나 1차 수업 때는 했고 딱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y 콜 x 대칭 관계다 라는 걸 고려한다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지금 딱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b를 넣으세요. 이 점이죠. 여기에다가 a를 넣으세요. 이 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니? 이게 더 크죠. 아, 병신아 이게 더 작죠? 뭐라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느냐면 로그 A의 B 얘가 로그 B의 A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니까 더 크다고 했으므로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맞은 사람 이렇게 판단했나? 물론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함수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 생각과 선생 생각을 비교하세요.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어요. 그럼 이 장면에서 네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지금 다 이과 가겠다. 라는 학생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이 왜 이게 이것보다 작은 거야? 이유를 얘기해봐. 보면 작은데? 너는 이과가 아니야. 왜 1이 2보다 작은 거야? 이유는 뭐야? 2에서 1을 뺐을 때 1이고 1은 0보다 크므로 2 빼기 1은 0보다 크고 따라서 2가 1보다 크다. 뭘 얘기하는 거죠? 개념 이름이 뭐야? 얘가 방금 얘기한 건 대소의 정의가 개념의 이름이죠. 얘가 얘보다 작은 이유가 뭐야? 얘는 대수로 가지 않았으므로 뺄셈을 한 게 아니지. 이 장면에서 그냥 위에 있잖아요. 너는 이과가 아니라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그 힌트를 조금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어떻게?
네가 얘기해봐. 제 말을 안 들려서 그래. 로그 B의 B는 1보다 항상 크고 로그 A의 B는 1보다 항상 작으니까 1? 틀린 건 아니죠. 맞는데 이 1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것도 강력한 힌트가 되긴 하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점수를 매기면 65점 정도가 되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3단 논법이 필요해. 2점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요? 야, 얘랑 얘랑 무슨 관계죠? 증가함수 관계. 개념 이름이 증가함수다. 얘랑 얘랑 무슨 관계죠? 뭐 얘랑 얘는 일종의 생명성 관계가 되겠어요. 지수함수에서 생명성도 비교한 것처럼. 간단하게 이걸 우리 수업에서 이론이고, 그러니까 개념 이름이 증가함수다. 개념 이름이 생명성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얘기고 생명수는 이거이긴 하지. 지수함수에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거지. 대소 비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표현이 애매해서 이렇게 넘어갔어. 그리고 얘랑 얘랑 무슨 관계니? 3단 논법이죠. 이 3단 논법이 우리 수업에서 뭐라고 또 사용이 됐냐면 다리 함수가 되겠어. 이런 이유 때문에 얘보다 얘가 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커. 따라서 얘보다는 얘가 커.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어.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표현했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뭐냐면 1보다는 얘가 왜 크니? 증가함수라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가 했잖아. 이거 증가함수 구조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다. 자, 니은을 보겠어요. 니은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y 콜 a의 x승 대 y 콜 b의 x승.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마이너스 1을 보는 게 낫겠네. x축 y축. a가 둘 다 같은 쪽이고 증가함수죠. 그 다음에 a가 더 크다. 그리고 1만큼 간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된다. 이제 y는 a가 더 크므로 이게 b의 x승이고 y는 a의 x승이고. 그런데 문제에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지금 이게 뭐가 되면서 생명선이 되면서 이게 유일한 교점이 그대로 같이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x 이퀄 1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점근선은 그대로 x축 평행이동과 상관없이 동일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때 y축은 이게 1이니까 대략 이 정도 있지 않을까? y축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둘 다 1보다 크다. 내가 그림을 제대로 그렸나? B가 A보다 작죠. 땡큐. 여기가 A, 여기가 B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1이니까 1보다 큰 쪽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뭐가 B, 여기가 A다. 근데 너무 A가 거시기한데 그래도 뭐 일단 그랬으니까 저기처럼 표현해 보면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넣으면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넣으면 이거다. 지금 현재 그린 기준은 그렇지. 그러면 이게 더 크네. 그래서 B의 A-1승이 크다. 맞죠? 이게 말이 돼? 이게 왜 말이 안 되죠? 이런 판단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왜 말이 안 될까? 이유를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 A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여긴데? 그러면 거짓이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건 또 왜 말이 안 될까? 왜 말이 안 되냐면 A가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이 A는 놀고 있니? A가 줄어들면 그래프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죠. 엉망진창이거든. 그러니까 납득하고 있는 너를 보면 갑갑하거든. 그러면 이런 걸 왜 못 찾아내느냐? 이런 걸 왜 못 찾아내느냐 이거죠. 왜 못 찾아내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유지. 여기에서는 무슨 논리가 성립하지 않아? 3단 논법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죠. 명백하게 이쪽이 크다. 명백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쪽이 크다. 명백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쪽이 크다. 이론이 있지. 서로 다른 데 있잖아. 이게 여기에 있으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뭐 크다 이런 말이 성립하는데요.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연결 구조인 게 있어야 돼.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던 다리 함수에 해당되는 그놈이 있어야 되거든. 그놈이 있나?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한다. 얼핏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얘가 항상 위에 있는 건 맞아?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하나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든. 왜냐면 애초에 A와 B 그래프를 그냥 종말로 대충 그렸거든. 여기서는 대충 그렸는데 이런 논리가 명료하게 있기 때문에 성립하는데 반해서 얘는 대충 그렸는데 그런 논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요점의 좌표는 뭐 X좌표는 뭐고 Y좌표는 뭐니?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것과 요것이 다 가능하잖아. 이게 요것과 요것의 관계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럼 A와 B가 지금 관계가 어느 정도 딱 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있잖아. 그때 여기 A는 어디에 있니? 여기가 B라고 하면 그때 A는 여기에 있니? 여기에 있니? 몰라. 선생님 말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대충 그려놓고 이게 또 맞다고 해. 왜 그러니? 이런 논리를 없이 이것도 대충 보고 맞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과야. 틀렸죠. 그러니까는 다 니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설명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 불가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사실 디귿과 리을은 졸라 쉽죠. 생략하겠어요? y콜 2x 승 y콜 3의 x승을 그린 후에 y값이 같을 때 x값의 위치를 물으면 a, b가 모두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대소관계 역전선을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a가 만약에 둘 다 음수이면 A가 둘 다 B가 둘 다 음수이면 결과가 반대죠. B가 더 크죠. 대소관계 역전선이거든. 마찬가지 논리가 리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또 이제 뭐냐? 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문제를 보세요. 니은을 보세요. 니은. 니은이 원래 문제야. 조금 전에 네가 푼 문제는 선생님이 변형한 거고. 아직 원래 네가 푼 문제의 정오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니은을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말한 거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지? 시작. 풀어보세요. 니은. 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다. 예제, 프린트, 두 번째 거, 니은. 풀어보면, 니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A와 B가 양수이다. 그리고 니은에서 뭐 이렇게 이면, A의 B승, B의 A승.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그래서 얘를 대소관계, 부등식, 그래프, 지수함수, 밑이 같지 않으므로 기본형, 같은 쪽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전과 같은 상황 때문에 판단 불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 그래프에서 위쪽에 있어서 맞다 또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학생도 있겠죠. 엉망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물은 거거든. 기억에서 3단 논법으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네가 그린 그림에서 위에 있다고 크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점대입, 개형인데 위치관계를 고려해서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그린다라는 거거든. 근데 얘는 그 안에서도 좀 더 까다롭죠.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 니은이 틀리다 이거든. 그럼 여기서도 또 생각을 해. 결론적으로 이거는 틀리고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붙은 건 맞아요. 그러면 정오 문제에서 틀린 건 어떻게 가고 맞은 건 어떻게 가느냐.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정오 문제에서 합답형이라고 해. 이거를. 합답형에서 틀리다고 추측이 되면 풀이 방향이 뭐죠? 발레를 찾는다. 맞다고 추측되면 풀이 방향이 뭐죠? 증명을 한다. 그래서 합답형은 증명이라는 연역 추론의 핵심적인 행위가 들어가서 추론 영역에 해당이 돼요. 참고로 거짓 명제를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다. 고교 수준에선. 고교 수준에선 거짓 명제를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게 발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도 합답형에서 틀린 명제에 대해서는 다 발레를 들어놓고 있죠. 가장 심각한 건 발레를 왜 그 발레를 생각하는가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순발력에 의해서 발레를 생각하는가. 그리고 발레를 생각한다는 애초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리다고 너무 풀이의 방향성이 다르므로 이거를 애초에 이거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매우 고난도예요. 합답형은 사실.
이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거죠. 양수인데 실수야. 그래서 만약에 B가 2고 A가 3이라고 하자. 그러면 3의 2승과 2의 3승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이 크니? 이쪽이 크다. 근데 반대의 힘으로 바로 찾았다. 따라서 틀리다. 이게 이제 원래 문제란 건 센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있었던 문제였거든. 그때 그 센의 해설이 이게 다야. 그럼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니은은 틀리다고 생각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잘 했어요. 문제는 이거거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 나는 어처구니가 없거든. 애들한테도 이게 쉬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 또 다른 발레도 있죠. 2와 4도 발레가 되나? 그다음에 4의 2승, 2의 4승. 같죠? 따라서 다르다고 했으므로 틀리다. 또 다른 발레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런 풀이에 의해서 니은이 이렇게 됐다. 아까 저 풀이처럼. A, B, 1이면 A의 B-1승, B의 A-1승. 대소를 비교하자. 그럼 먼저 여기 3, B에다가 2 넣으면 2-1승. 여기는 2, 3-1승. 이거는 3이고 이건 4죠. 그럼 이쪽이 크죠. 그러면은 맞죠? 그럼 맞는 거야? 발레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딱 하나만, 실수는 무한계죠. 거기서 딱 하나만 있어도 틀린 명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봐. 이게 출제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맞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애새끼들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거든. 그러면 이걸 나오면 이건 참인 명제거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고 이건 수학을 모르는 애지. 이렇게 판단해서 맞다라고 그러면 그건 미친 새끼야. 그럼 이건 이제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되지. 증명을 어떻게 할 거니?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거. 몇 개를 더해보고 맞으면 맞다고 한다. 뭐 거의 동급의 병신 아니겠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로 넘어간 거거든. 사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맞은 것도 웃긴 거지. 그럼 나는 이거 질문, 이거 왜 이렇게 하니? 이거는 지수 함수 단원이 아니고 지수 단원이죠. 거듭 제곱 중3 내용이야. 그리고 자연수 지수로 발레를 찾아냈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 그냥 이걸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하는 A, B 집합 전체를 찾아보세요. 발레 전체를 찾으라고. 그러면 아마 못 찾지 않을까. 아마가 아니라 여기 동작구에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발레 전체를 찾았어요. A가 B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A가 B보다 작고 A의 B승이 B의 A승보다 작다. 의 발레를 전체를 표현해 보세요. 없지 그러면. 동작구에 없죠. 성당부에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왜 이렇게 하니? 이거 왜 지수단원 왜 이걸 지수단위로 판단한 거야? 네가 얘기해봐. 이거 왜 지수단원 문제야? 니은은. 명수 A라고 주어져서 지수 함수에서는 양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 너는 왜 지수단위로 풀었니? 물론 기억부터 지수단원, 로그단원, 니은도 그러면은 지수단원을 할 수 있지. 그러면 디귿과 리을도 지수단원, 로그단원으로 풀어야죠.
어떤 건 그래프 그리고 어떤 건 하는 거. 이건 최악이라고 그랬지. 아니 그것도 마저도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이것 때문에 지수가 아니고 지수함수다. 보통은 딱 보고 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런 애들은 아까 전에 내가 기억에서 한 질문, 니은에서 한 질문에서 이제 나가리가 되고 이런 건 이제 못 푼다가 돼요. 그냥 못 푼다. 이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지수함수를 봤더니 저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그래서 그것도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지수함수가 안 되니까 다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잖아. 그래서 애초에 지수함수로 간 거거든. 왜? 대소관계는 부등식, 부등식은 그래프, 지수함수가. 그리고 이게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지수로 가야겠다. 그래서 지수로 간다. 지수로 갔을 때 A의 B-1승과 B의 A-1승 밑이 다르다. 뭐라고 그랬죠? 이항법칙, 로그 취하기. 이런 복잡한 꼴에서는 로그를 취하는 게 우선이 되겠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는 수학 1에서는 상용 로그 10을 하고 A와 B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10을 한다. 그게 상용이라는 거지. 상용의 의미가 뭐죠? 항상 사용하는 거.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무리수인 자연상수 2를 사용한다. 2.7 어쩌고 하는 거.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걸 한다. 그러면 이제 뭐야? 로그 취하기. 밑이 다르구나. 왜 이렇게?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자기가 이런 건지도 못 알아본다니까 보통. 이렇게 한다. 그래서 로그를 취한다. 밑을 10으로 한다. 그럼 뭐가 돼? B-1 로그 A 10은 보통 생략하죠. A-1 로그 B 이거는 등식 또는 부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바로 알아봐야죠. 이거는 이미 수업에 했었으니까. 뭘요? A다. A다. B다. B다. 그래프에서 생각을 하려면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 같은 놈에 대해서는. 둘 다 1보다 크다고 했다. 양수다, 양수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1 로그 A. 사실 이건 뭐야? 빼기 로그 일이지. B-1 로그 B 빼기 로그 1이지. 기울기의 수능 관점. 그리고 대소관계다. 지금 뭔 말이냐면 위에서 이쪽이 크면 여기도 이쪽이 크고 이것도 이쪽이 커. 지금 이 관계에서 다 양수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니? 하면 그래프가 뭐야? y 이게 로그가 보이니까 기울기가 보이니까 함수로 가는 거거든. 로그 x 이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면 x축, y축 밑이 10이다.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 점은 1,0이죠. 1,0은 여기다. 1,0 맞죠? 1,0. 원점이 아니네. 그리고 이건 유교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소관계가 y 로그 x예요. 1, b
A. 여기서는 A, B가 어디에 있든 이 차이가 얼마큼 되든 이 차이가 얼마큼 되든 아무 상관없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고 여기다. 그래서 어느 쪽이 크니 하면은 얘는 이 기울기고, 그죠? 얘는 이 기울기다. 그럼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눠 준 비례해서 이게 더 크다. 로 푼다. 이건 수능 관점이에요. 수능. 이해 갔나? 그러면 이런 거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업을 끝내잖아? 그러면 집에 가서는 저걸 그려봐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학생 중에 단 한 명도 안 해.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내가 말을 하니까 하는 거지. 저것도 해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생각이 났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업을 구조적으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이 문제 해설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을 더 키울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저걸 안 해봐. 저기서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Y축. 어떻게 될까? 요. 일이 없잖아. 1 그러면 0,0이라고. 점이 여기야. 점이 이거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더 손쉽게 보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1이잖아. 그래서 직선을 하나 그어. 그래서 여기가 B야. 여기가 A야. 기울기가 같아졌지. 이거 자체가 발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가 맞아. 여기로 가면 참인데 발레 집합은 어디지? 여기를 B라 했을 때 A가 이쪽으로 가면 더 기울기가 커지죠. 그래서 그쪽이 발레야. 지금 못 알아듣는 학생이 반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차근차근 칙 해석 과정을 생략하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0 빼고 0 빼면 되는데 그것마저 못 따라올 테니까. 왜? 이걸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면서 듣고 있을 테니까. 그럼 바로 지금 똑같은 논리를 생략하고 바로 결과만하니까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될 꽤 뻔해. 만약에 본인 뇌에서 선생님이 추측한 대로 하고 있으면 너는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최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일로 하는 거 오케이 지워지고, 여기서 일로 하는 거 오케이 지워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다 지워지고, 이것만 남은 상태에서 이걸 딱 하니까 다 지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못 따라오지. 이게 없잖아. 지금 나중에 나눠준 거 없잖아. 그러면 이게 뭐니? 여기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니? 0,0이잖아. 그래서 이게 뭐니? 0,0으로 가면 되잖아. 이런 걸 지금 일일이 설명 안 해주면 못 따라온다.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비약한 게 아니고 이거 똑같은 거거든. 근데 자기가 최면 걸린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자기는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맨날 수업이 끝나고 몇 번을 들어도 선생님한테 이 소리를 맨날 듣는 이유가 그런 거지. 반성을 하세요. 그래서 네 수학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범위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레죠. 다 발레. 이걸 표현하세요 였거든. B가 이거일 때야. B가 여기면 또 이렇게 가서 여기가 좁아지겠죠. 그럼 저기 찍혀 있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2와 3은 여기에 해당되고 2와 4는 여기에 해당되고. 자, 여기까지 잠깐 스톱. 여기서 이제 이거지.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도 못 알아쳐보는 학생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래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밑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 봤을 때 기울기가 강력하게 있는 사람만 아래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기울기. 기울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이 중요한 거죠, 수학에서. 기울기에 대한 학문의 이름이 뭐야? 미분법이야. 기울기에 대한 학문 이름이 미분학이야. 기울기만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게 미분학이야. 현재 수능에서 최고난도 나온 거. 이거를 지금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다시. 기울기 때문에 다시 함수를 생각하는 거거든. 하고 싶은 얘기는 단계별로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근데 이런 이유 없이 그냥 풀이가 바로 이렇게 가면 자기가 또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이유를 생각해서 발상을 해야 될 다른 문제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사고력은 몇 년 단위로 키워지거든. 네가 꾸준히 노력했을 때 몇 년 단위야. 2년 이런 게 아니고 4년, 5년.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내용 선행반 뭐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지. 너희들 그런 관점 보면 엄청 늦은 거거든. 니들 수능 기준으로도 매우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인데 너는 앞으로 2년이잖아. 네 눈에서. 그리고 2년이면 네가 슈퍼맨이 돼서 지구를 탈출하는 그런 날아가는 게 가능할 정도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안 하지 또. 2개월 남아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2개월 후에 또. 수능까지 2개월 남아도. 고3들이 또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안 해. 그게 인간 속에 있는 악마야. 이런 사고는 몇 년 바텀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생각이란 걸 하세요. 참고로 인공지능 막 내가 요즘 얘기하잖아. 그 인공지능이 몇 개월 단위로 발전하는 게 이미 이런 수준의 생각을 기계가 하고 있다. 몇 개월 전에 못했는데 이제는 하고 있다. 이미 기계가. 내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기계가 지구상에 이걸 하는 기계가 없었는데 지금 기계가 생겼는데 양자컴이 요즘에 뜨고 있다고 그러죠. 양자컴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의 몇십 배가 아니고 몇 배? 14년 걸릴 걸 5분 만에 한다라고 하잖아. 지금 현존하는 최고 컴퓨터가 14년. 14년이 뭔지 나도 좀 10에 뭐 10 몇 승인가? 20 몇 승인가? 걸릴 년 단위로. 그거를 5분 만에 끝낸대요. 양자컴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발전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물질이 이런 생각이란 걸 하고 있어요. 인간들아.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그래서 매우 고난도를 했어요. 다음에 온 라운드도 고난도예요.